2장 강론 보시죠. 8종의 물건의 종류 내용. 자, 이것도 기본 개념이니까 정리돼야 돼요. 1. 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 그러죠. 사실상 지배. 4페이지입니다. 4쪽. 4페이지 1, 제 192조. 자, 몇 조는 몰라도 좋아요. 몇 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만 알면 돼. 제 1항 물건을 동그라미 쳐 객체가 물건이야. 물건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 점유권의 개념은 사실상 지배권입니다. 사실상 지배권. 쉽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점유권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소지하고 있는 거.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소지 원인 따지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자입니다. 점유권의 반대말 저거 본권입니다.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본권. 정당한 지배권. 그 다음 2항 보면 제2항 동그라미 2번이 항이라 그랬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자, 점유권의 개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취득.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해. 쉽게 해서 내가 이제 자 분필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그럼 내가 점유권자예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내가 분실했어요. 분실했다. 그럼 점유권 상실되는 거야. 점유권은 사실상입니다. 법률적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권이 점유권. 쉽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 내가 분실했다. 그럼 점유권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 소지 원인 불문한다. 객체는 물건이야. 자, 동산하고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죠. 여기 옆에 적어요. 점유 못하는 거 2개. 저 못하는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지역권, 점유권, 저당권도. 다음 2번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211조 소유권의 내용. 자, 소유자는 소유권자를 줄여서 소유자라 그래.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언더라인 그건 그 기억해야죠. 소유물, 자기 소유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이죠. 소유물을 3가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소유권의 개념은 자기 소유 물건을 뭐 하는 거죠? 3가지 사용, 수익, 처분권입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3가지 다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만약에 소유권자다. 갑, 소유자. 갑. 자, 그럼 부동산의 대표가 건물하고 토지잖아요. 그죠? 정착물.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자, 이것을 사용,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3가지 다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3가지 다 가지는 게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익 물권 중에 그 지상권 개념 가보죠. 지상권. 자, 지상권의 내용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그 타인은 항상 갑이라고 놓고 갑. 갑의 토지에 3가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 언더라인 기억해야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남의 땅, 남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즉해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자, 보죠. 자, 이게 이제 갑의 땅이에요.
갑의 토지.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니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잖아. 의리 와가지고 아저씨 땅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땅 빌려주는 걸 지상권 설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제 설정해 준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라는 것은 권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죠. 설정자가 되면 소유자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지상권 설정해 줄게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 합치된 걸 계약이라고 해요. 지상권 설정 좀 해주세요. 청약. 알았어. 성락에서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아까 했지만 186조에 여기 등기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우리 지상권자가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가. 그럼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사용권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이야. 소유자는 갑이고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 위에다가 땅 빌려가지고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건물 지면 건물은 의리 소유자죠. 의리 소유자고 땅에는 지상권을 가지는 거죠. 또 공작물 이렇게 된 건물이나 공작물 연못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가지고 만들어낸 물건을 공작물이라 그래요. 자, 건물도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기타 공작물,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 이걸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자, 지상권 개념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짧게는 남의 땅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야. 여기 이제 물건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임차권은 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임차권은 이것도 이제 남의 땅이나 건물을 빌리는 권리인데 이거는 채권이야. 채권이니까 이건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요.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남의 땅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사용대차권도 있는데 자,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지상권은 목적이 세 가지야. 땅 빌려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할 목적 또는 공작물 만들어서 공작물 소유할 목적 또는 나무 심어서 수목 소유할 목적.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출입 물이 꺼졌다면 수건공 소유 목적이죠.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또 등기할 때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도 또 하겠지만 오후에 책이 오니까 내일은 또 교과서도 같이 갈 거예요. 자, 4번 지역권 가보죠. 지역권이 좀 어려워요. 291조 지역권의 내용. 자, 지역권자는 항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의리에 놓습니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자, 질권자를 우리 갑은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이 소유권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나 두 개를 빌리는 게 제한 물건이에요. 지상권은 뭐 빌렸어요? 사용 수익권 빌린 거죠. 다음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좀 어려워. 지역권자는 지역 조심해야 돼. 안동지역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예천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장소인 지역이 아니고 지역은 지역권이 좀 어렵다.
요게 이제 우리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영어로 쓰면 서비스. 서비스를 옛날에는 용역으로 번역했잖아요. 용역 또는 편익이죠. 편익. 그래서 남의 땅에 대해서 편익, 이익을 얻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자, 가보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포인트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에 제한이 없죠.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3개 뭐였어요? 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할 목적이죠. 근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계약으로 정하면 돼. 일정한 목적에 살짝 적어봐. 살짝 일정한 목적에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용수 목적이나 통행 목적 등 요걸 시험 많이 나옵니다. 용수 지역권이나 통행 지역권이 많이 나와. 용수, 통행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성역지라 그래. 타인의 토지, 타인이 갑이야. 갑의 토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에 편익, 동그라미 치세요. 편익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유 X입니다. 점유를 못해요. 지역권은 자 남의 땅을 자기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지 점유는 못합니다. 소지는 못해요. 서비스에 이용만 하는 권리입니다. 좀 어렵죠? 자, 거기 개념이 성역지란 개념하고 요역지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역권이 제일 어려워요. 이건 편익입니다. 편익. 남의 땅을 자기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야. 지역권은 서비스의 편익만 받는 거지 점유를 못해요. 여기서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나오죠. 좀 한자니까 이게. 자, 성역지는 편익 서비스를 주는 땅, 주는 땅, 제공하는 땅. 성역지는. 자,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구해서 요역지. 편익을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 테이크입니다. 자, 서비스를 주는 땅하고 서비스를 받는 땅입니다. 우리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네?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죠? 이게 내 땅이에요. 요역지가 내 땅이야. 요역지가 내 땅이고 성역지가 남의 땅입니다. 항상 타인 그러면 갑이야. 남의 땅에서 자기 땅의 편익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통행지역권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통행지역권. 자, 여기는 한 8차로입니다. 8차로. 굉장히 넓죠? 여기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역지 될 겁니다. 성역지.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조금 있다가 지역권 설정해 줄 사람이야. 설정돼 될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요역지입니다. 여기는 100번지라고 하죠. 여기는 80번지라고 하죠. 자, 80번지하고 100번지니까 뚝 떨어져 있죠. 그죠?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어. 떨어져도 되고, 인접해도 돼요. 여기는 도로가, 이 도로, 여기 도로가 없잖아. 이 맹지야, 지금. 자, 맹지는 대표적인 예로 건물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쪽은 평당 한 100만 원 하는데, 평당 10,000원도 안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요쪽으로 이 도로로 다니려면, 요렇게 도로를 다니려면, 오케이? 도로를 다니려면, 요 땅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한테 가서, 요, 통행 목적으로 통행 지역권 좀 설정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줬어. 내가 통행 지역권 설정해 줄게. 라고 해서 통행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역지에다가 해요. 등기를. 그래서 이제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 등기하면 이제 이쪽 땅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역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죠. 그럼 여기 이제 도로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건물 질 수 있죠. 그럼 땅값이 10,000원 한 게 한 100만 원 뛴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이쪽은 지역권 설정해 주는 땅이고 이쪽은 서비스를 받는 땅이죠. 요 역지가. 자, 이같이 토지에가 편익을 얻어가지고 가치가 증가되는 게 지역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니까 하루에 한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계속 24시간 점유하는 게 아니죠. 점유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역권에서는. 이 금리 나온 거잖아. 시험. 기본 개념을 알아야 점수가 나와요. 지역권은 점유 못합니다. 서비스만 받으면 됩니다. 통행지역권. 또 용수지역권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물이 칼칼칼칼 납니다. 여기는 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나니까 이 황무지죠. 그죠? 황무지. 황무지니까 평당 10,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는 물이 칼칼칼 납니다. 자, 그럼 어디 가반대 가서 자, 물 좀 용수 물 좀 사용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용수지역권 설정 계약에 청약하고 이쪽이 알았어. 용수지역권 설정해 주겠어라고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했어요. 등기하면 이제 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물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거죠. 옥토로 바뀌니까 땅값이 막 100만 원 뛰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남의 땅을, 즉 남의 땅 성역지를 남의 땅의 성입니다. 성역지를 요역지 자기 땅의 편익에 이용만 하는 권리다. 점유 못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럼 갑니다. 지역권자 을은 일정한 목적, 대개 시험은 통행이나 용수가 나와 용수 또는 통행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성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 갑의 땅을 자기 토지, 요역지의 편익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따를 그냥 다 이렇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땅을 성역지를 자기 땅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말이 어려워요. 지역권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땅이 승역지, 자기 땅이 요역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객체가 바로 성역지죠.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지상권은 일정한 목적이 아니라 3가지 목적이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지역권은 땅이 2개가 있어야 돼.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있어야죠. 자, 남의 땅 성역지를 자기 땅의 편익 서비스에 이용만 하는 권리다. 점유 못한다. X. 지상권, 지역권 개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303조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전세야, 전세. 요거는 채권입니다. 자, 우리 보통 뭐 결혼한다 그러면 너 결혼하냐 그럼 집 사니 아니면 뭐 전세 살 거냐? 전세 살 거야. 그건 채권입니다. 물건이 아니야. 왜? 이건 등기를 안 하니까. 이건 임대차입니다. 이게 아니고 전세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권이 아니야. 이건 압니다. 전세권의 내용 보세요. 1항 전세권자는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돈 줘야 됩니다. 아까 보세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 치료 지급하고 이런 건 없잖아. 이 무상이 원칙이야. 지상권, 지역권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돈을 지급하고 타인의 동그라미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입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객체가 토지인데 전세권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해. 타인의 부동산을 딱 점유를 하여 부동산에 자 출한 거 보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 잘라주세요.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 용익 물건이죠. 그리고 심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줄거세요. 우선 변제권. 그게 바로 담보 물건이에요. 저거 담보 물건. 담보 물건. 그 다음 318조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여기도 담보 물건이에요. 적으세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100% 용익 물건이야. 근데 전세권은 자 기간이 존속 중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이야. 존속 중에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근데 여기 기간이 만료됐어요. 존속 기간.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경매 청구하니까 기간 만료되면 경매 청구하니까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건적 성질도 있고 담보 물건적 성질 두 가지 다 가진다는 거야. 그 점은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 기간 동안에는 용익 물건이야. 근데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서 경매 청구합니다. 보죠. 경매 청구권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죠.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습니다. 담보 물건이죠. 자, 전세권 보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세권에다가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보죠. 건물로 가겠습니다. 갑이 이제 이 집의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이 집을 지금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을이 와서 갑한테 자, 전세 좀 놓으세요. 청약을 했어. 알았어. 전세 놓을게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그 사람이 전세권자 될 사람이고 전세권 그 사람은 설정자 될 사람이죠.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권리를 설정해 주는 자를 줄임말이야. 설정해 주는 자. 그리고 전세금만 1억이다. 전세금 1억을 지급을 했어요. 1억을 지급하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을이 이제 전세권자죠. 만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하죠. 왜 전세권을 10년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금년에 나왔잖아요.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을 못 넘어. 그래서 전세권 공부할 때는 10년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보통 1, 2년이잖아. 그건 임대차예요, 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전세권 10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 자, 그러면 어른이 지금 여기서 사용 수익은 전세권이 하고 있잖아. 용익 물건이야. 사용 수익. 사용 수익만 빌린 거죠. 그런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갑이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걸 지체라 그래. 전세금을 안 돌려줘. 지체했죠. 그럼 어른이 이제 이 건물을 그대로 바로 법원에 가가지고 건물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 청구권. 경매하니까, 넣으니까 이게 만약에 3억에 경락이 됐다.
3억에. 그럼 요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이게 전세권이야. 그러니까 존속 기간 중에는 용익 물건이죠. 사용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인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으니까 바로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자 그래서 순서대로 오라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은 100% 용익 물건인데 전세권은 용익 물건성 더하기 담보 물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험은 안 나오지만 전세권은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에는 전세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사고 났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전부 월세입니다. 외국인들은 전세권이라는 게 없어. 전부 월세야.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은. 자, 다시 정리해보죠.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야. 목적은 세 가지. 그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 다음, 지역권은 남의 땅을 자기 땅에 편익에 이용만 하는 권리다. 서비스 받는 권리야. 그래서 점유를 못해. 남의 땅이 성역지고 자기 땅이 요역지죠. 그래서 남의 땅인 성역지를 자기 땅인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다음, 전세권은 남의 건물이나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용익 물건이야. 그런데 전세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 전세금을. 그러면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 물건으로 바뀝니다. 자, 객체는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인데 그 이름이 성역지가 객체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해요. 용익물건. 다음 담보물건 갑니다. 담보물건은 오로지 이제 경매권이죠. 경매권. 자, 6번 320조 유치권의 내용. 자, 유치권은 우리 한자가 유치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감옥. 뭐를 그죠? 유치장. 유치권. 그러니까 이게 유치하고 있는 게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딱 못나는 게 점유예요. 그죠? 철조망으로 점유하고 있잖아. 철망. 유치권은 이제 점유가 공시방부야. 저쪽에 등기 못한다고 되어 있죠.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입니다. 점유가 포인트예요. 자, 유치권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갑니다. 이거는.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법정이라고 그래. 법이 정한 법정 담보 물건이라 그래. 요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계약으로 성립하잖아.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유치권은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를 안 해요. 오로지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해. 그럼 대표적이네. 우리 가장 많이 있는 게. 자, 우리 공사 한번 보죠. 갑이 을에게 도급계약을 합니다. 자,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이 완성됐을 때, 자, 이 집에, 자, 이 집을 지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1억 주겠다. 공사대금 1억. 이 사람은 도급 놓은 사람, 도급인, 수급인이죠. 집을 다 지었어요. 이제 집 지어서 일이 완성됐죠. 완성되면 공사대금을 이렇게 1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야. 공사대금 안 주면 이 물건이 원인이 되어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어요. 채권. 뭐 채권이 지급을 안 하니까 을이 이제 이 물건을 딱 유치를 하게 됩니다. 유치권자죠.
유치하려면 이거 점유해야죠. 점유하니까 여기다가 현수막 달고.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이제 이 유치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이 물건을 딱 점유하는 순간 유치권자가 돼. 이건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야. 갑과 을이 유치권 설정하자, 알았다. 이런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 정확하게는 320조라는 법률 규정에 딱 합치되면 유치권이 성립해. 320조에서 이제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많이 있는 게 건물에 대해서 공사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또 동산 해볼까요? 자, 자동차, 갑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 나면 이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야 되잖아. 이 자동차 수리하니까 수리대금에 그냥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갑이 수리대금을 안 주는 거야. 안 줄 때 이 자동차를 딱 유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차 많잖아요. 그죠? 전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 딱 점유하고 있죠. 또 세탁소 주인도 마찬가지죠. 자, 세탁을 다 했는데 세탁비를 안 주는 거야, 갑이. 세탁비 안 주면 이 세탁물 딱 유치하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몇 년 지났는데 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이거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법률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유치권 그러면 항상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또 비용 채권, 비용 수리비 채권 이런 비용을 못 받았을 때 많이 성립해 유치권. 자, 보죠. 320조 유치권의 내용 1항 타인의 물건이야. 타인 그럼 갑. 남의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이죠. 건물이나 동산은 자동차 또는 유가증권을 동그라미 크게 쳐. 뭐가 나왔어? 점유란 말 나왔죠. 점유한 자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채권에다가 대표적인 두 개 적죠.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용 채권, 비용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나 수리비용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유치할 권리가 바로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입니다. 유치권, 유치의 개념. 유치는 남의 물건을 딱 점유해서 자,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안 돌려주는 거. 인도 거절. 요걸 유치라 그래. 여기까지 유치권. 이렇게 되죠. 자, 유치권은 자,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인도 거절권. 오로지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인도 거절권. 안 돌려주는 거야. 변제 다 받을 때까지. 되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공사대금 채권이나 이 비용 채권이 가장 많아요. 유치권 성립하는 게. 유치권은 자,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딱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안 돌려주는 인도 거절권이 유치권입니다. 도둑놈은 유치권이 없어요. 그 2항 보세요. 제2항. 유치권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 즉 도둑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도 정당한 권리니까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남의 물건을 뭐 가지고 안 돌려주면 감옥에 가야 돼. 권리행사 방해죄로. 남의 물건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유치권자는 정당하게 안 돌려주던 권리잖아. 인도 거절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이나 자동차를 안 돌려줘도 정당한 근거가 있으니 감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자,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안 돌려줘도 감옥에 안 가는 이유가 정당한 인도 거절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유치권. 유치권은 뭘 못한다? 등기를 못해요. 아까 등기 못하는 거 두 개 뭐였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가 공시방법입니다. 등기를 못한다. 그게 법률 규정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다음, 점유 못하는 게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저당권 가보죠. 356조 저당권의 내용. 자, 여러분들은 저당은 근저당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저당이란 말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조심할 게 저당권이 원칙이고 근저당은 예외야. 현재 이제 은행에서는 거의 이 저당권 취급 안 하고 이제 근저당 다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좀 불편하니까. 근데 원칙은 저당권입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까지만 할 거예요. 근저당은 내일 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하면 헷갈려서 안 돼. 자, 저당권은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은 채권이 딱 확정돼 있어야 돼.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립니다. 자, 돈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 이 사람은 빌리는 사람을 소비대차 채무자, 빌려주는 은행을 소비대차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그냥 돈 1억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죠? 뭐하라 그래? 담보 제공하라 그래. 자, 담보 제공하는 걸 저당권 설정입니다.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게 바로 자, 이 갑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될 사람이고 은행이 이제 저당권자 될 사람이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청약하고 알았다 승낙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우리 저당권자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채권이 딱 확정돼 있어야 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채권이 확정돼 있으면 그냥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채권이 이렇게 확정이 안 돼 있고 정관 변동하는 경우 이걸 근저당이라 그래요. 이건 내일 하겠고 저당권은 딱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어야 돼. 1억이면 1억 이렇게. 또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저당권은 이와 같이 확정된 채권 그리고 저당권 등기.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갑이 나중에 변제기를 만약에 10년 후에 갚는다고 했다고 하죠. 그 10년 후에 1억을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해. 그런데 나중에 이 채무를 변제를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죠. 변제 안 하면 을은 이 담보물을 저당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요.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납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아가는 게 저당권자는 오로지 등기만 해놓죠. 점유를 못합니다. 점유 못하는 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이 오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 하여간 앞에서 우리 원장이 뭐 짓고 있더라.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기억하세요. 내일 되고 다음 주 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정리가 돼. 자, 읽어보자. 356조. 저당권자는 뭐죠? 은행 생각하면 돼. 은행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뭔지 몰랐죠. 아직 제3자가 자, 줄거세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야.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점유 못한다는 거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입니다. 동산에는 저당권 설정 못해.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에다가 이퀄 담보 물건이라고 적으세요. 담보 물건. 자, 그럼 짧게 한번 보죠. 자, 오늘 배운 거 이제 복습하고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물건 종류 8개. 순서 어떻게 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걸 나눌 때 이제 지배권은 자, 점유권, 반대말, 본권. 다음 중 본권이 아닌 거 그럼 답은 점유권입니다.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숙제라 그랬죠.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제한물권은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소유자는 갑이고 제한물권자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타물권이라 그래. 타인의 소유물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물권이 아닌 것,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이죠. 뭐 거꾸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제한물권은 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죠. 자, 용익물권은 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 5번 적으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죠. 자, 등기 못하는 게 요 점유권. 등기 못하는 거 뭐가 있죠? 유치권. 등기 못한다. 다음, 점유 못하는 거. 점유 못하는 게 요 지역권. 다음, 저당권. 맨날 여기서 한두 번 꼭 나와요. 정리하고 이제 개념 갑니다. 자, 점유권은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사실상 지배권, 즉 사실상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입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자다. 정당성 따지지 않아요. 불법 점유자도 일단 점유권이야. 조심할게. 자, 유치권은 이것도 점유를 해야 되는 이건 정당한 점유야. 도둑놈은 유치권을 취득 못해요. 그 좀 기억해. 왜? 유치권도 본권이니까. 다음, 정당한 지배권 본권은 자, 일단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다음,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목적 세 가지. 건물 지어서 건물 소유하거나 또는 공작물 소유하거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다음, 지역권은 땅이 두 개가 있어야죠. 자, 성역지. 자, 성역지를 남의 땅을 자, 우리 통행지역권. 자, 자기 땅에 요역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니까 이용만 하니까 점유를 못해요.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땅, 기부. 자기 땅, 편익을 받는 땅이 요역지입니다. 목적에 제한이 없고 지역권이 좀 어려워요, 그죠? 남의 땅, 성역지를 자기 땅, 요역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못한다. 다음, 전세권은 건물이나 토지 다 되죠? 남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다.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죠. 전세금 지급. 근데 나중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세금 지급을 지체한다. 전세금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이 전세 목적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담보 물건이야. 그래서 요거는 용익권하고 담보권 두 개 가지죠. 자, 유치권은 아까 우리 자, 건물하고 자동차 생각하면 돼. 자,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자, 공사대금 채권, 수리대금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 거절권이다. 인도 거절권. 인도 거절권. 저당권은 그냥 이퀄에서 우선 변제권 하면 돼. 우선 변제권. 오로지 저당권자는 자, 나중에 채권 변제 못 받으면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다. 우선 변제만 받으면 되니까 점유를 못 해요. 질권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질권은 그냥 동산을 제펴가지고 돈 빌린다 생각하면 돼. 동산, 시계, 반지, 핸드백 같은 거 제피는 게 질권 설정이야. 그럼 질권자는 전당포 주인은 그 질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질권자도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보물권은 저당권하고 질권으로 대비하는데 이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저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표하는 게 저당권 설정, 동산 제표하는 게 질권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8개가 정리가 웬만큼 되죠, 그죠? 그럼 이 8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다? 채권이야. 청구하는 권리야. 채권. 내일 이제 좀 할 거야. 이제 내일은 채권의 대표적인 애가 매매, 교환, 임대차야. 그럼 내일도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내일 또 채권 갈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뭐가요? 부동산이 소유권이잖아. 부동산하고 권리 지상권, 지역, 전세권이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런 걸 나중에 하시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거. 오늘 한 것만 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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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지, 성. 예. 그럼 좀 계약이 안 되는 거지. 예.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하고 등기. 예. 예. 예? 유치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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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붙여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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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아 붙여야죠. 예. 그렇죠. 예. 스티커를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CCTV 다 해가지고. 예. 예. 예, 내일 밑법입니다. 내일 교과서 가지고 갈 거예요. 12월 달만. 12월 달 민법 이틀, 학교는 하루. 아직까지 그건 12월도 안 정해졌어, 아직까지. 예. 오늘 한 11월 한 29일쯤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은 자, 화수하고 12월 달에는 이제 민법 이틀, 그 다음에 학교는 하루.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 1월달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다 하고. 내일, 예, 아마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되면 올 거예요. 내일부터. 예, 내일. 뭐야, 질문. 뭐야, 뭐. 예, 그래, 1월달부터. 그러니까 11월달에는 우리는 화, 수. 내일 옵니다. 화수. 예, 예. 화수. 12월 달은 3일. 1월 달부터는 5일. 예. 네, 그건 나중에 3월 달 이후에 설명해요. 예, 예. 자.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할 거 별로 없죠? 왜?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좀 알면 질문이 많아져요. 자, 오늘 그럼 수업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 다 했으니 박수 한번 칩시다.